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쉬어가기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어제 아침을 대비했었는데 밤사이 뉴욕장의 흐름을 보니까 그저 오르는 게 달갑게 느껴지긴 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모두 다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금 국내외로 사상 최고치 행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AI 관련 뉴스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오픈 AI, 브로드컴 뉴스도 있었고요. JP모건의 대거 투자 이슈가 여러 업종과 테마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전달이 됐었는지 점검하면서 국내외 종목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전거래일 크게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3대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2% 상승하면서 22,694선에 S&P 500 지수 역시 1.6%의 플러스권을 장 막판까지 잘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까지 2.8% 급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던 하루였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딱 하루 전에 이 포스트를 올렸었죠. 그때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금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호재가 됐던 것은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되겠습니다. AI주들에 대한 열기에 다시금 불을 지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것이 간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투심을 또 추가적으로 지탱했던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이 주말 사이에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면서 양국이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던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의 상승권 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역시도 이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장 반등 시도를 하면서 이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음을 역시나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요? 오늘로써 이번 불마켓이 만 3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가 저점을 찍었던 것이 2022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이 미국 시간으로 2025년 10월 13일 딱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4년 차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보통 이렇게 강세장이 3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경우에는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땠을까요? LPL 리서치에서 그 데이터를 망라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청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강세장 1년 차의 상승률, 그리고 노란색이 2년 차, 그리고 이 3년 차가 파란색, 4년 차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세장이 3년 이상 지속됐던 케이스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케이스가 1949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57년도, 74년도, 그다음에 82년도 이렇게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8번 정도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때의 데이터 전부 다 평균치를 내보니까 보시니까 1년 차에 이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이 2년 차, 그리고 3년 차에 살짝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4년 차에 다시 강한 상승을 이뤄내는데요. 이때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12.8%에 달한다더라 라는 집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CFRA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 3년 이상 지속된 강세장의 총 듀레이션 기간
기간은 6년 반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지수 상승률은 213%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한 90%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요인들이 많죠. AI 열풍, 연준의 금리 인하, 거기다가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까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특히 오늘 의견을 냈던 샘 스토발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IT 업종,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빅테크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점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 분위기를 띄웠던 것은 브로드컴의 이슈였죠. 오늘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9.9%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졌는데 양사는 맞춤형 AI 칩을 함께 개발을 하고요. 거기다가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에도 나서게 됩니다. 설계는 오픈 AI가 맡고 생산과 배치는 브로드컴이 담당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협력 소식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미 양사가 협력을 해온 바가 있었는데 진짜로 대규모 배치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주가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3대장 종목들의 강세를 전부 다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2.8% 급등한 점이 지수의 전반적인 강세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 밖에 AI 반도체 주들 TSMC는 1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늘 7.9%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마이크론은 BNP 파리바 측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상향 조정,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6%대 뛰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에 6%대 급락을 딛고 5%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전날 5%의 급락을 딛고 오늘은 5.4%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 혹은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오른 건데 사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만 미중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전기차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중국 시장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타겟 마켓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 안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생산 거점들을 두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미중 관계가 테슬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 퀀텀스케이프와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스가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됐다라는 점 역시도 우리 증시의 투자 힌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반드시 챙겨봐야 될 테마들을 조금 더 들고 왔습니다. 오늘 JP모건이 10개년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였던 테마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10년간 미국의 안보 분야의 필수적인 여러 가지 산업에 총 1.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가 되겠고요. 직접 지분 투자와 벤처 투자 그리고 금융과 인력을 지원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로는 국방항공과 AI, 에너지 독립, 공급망 및 첨단 제조, 크게 이 네 가지 분야가 되겠고요. 그것들이 또 27가지의 세부적인 산업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던 첫 번째 테마는 히토류 테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혹은 이 공급망이 너무나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제이미 다이먼 CEO의 직접적인 발언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특히 MP 머티리얼즈가 21%, 크리스티컬 메탈스가 55%대 급등을 했고요. 또 한 가지의 이 투자가 이뤄지게 될 핵심적인 분야가 양자 컴퓨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리게티와 디웨이브가 20% 중반의 상승세, 최근 한 달 동안에는 100% 이상 세 자릿수 급등률을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블룸 에너지의 경우에는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현재 세계 곳곳에 AI 팩토리라고 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을 하고 있죠. 오늘 실제로 연료전지 설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주가 26% 폭등했다라는 점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시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가게 될지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뉴욕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니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실 어제 장 여러 가지 우려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름 선전했던 하루였습니다. 불편과 기대가 공존했기 때문이죠.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대두되긴 했었으나 어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장 출발 직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한 발언 등을 SNS에 쏟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어제 장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의 낙폭은 제한됐죠. 0.7% 하락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비교적 환율이 안정을 유지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졌어요. 어제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 속에서 히토류와 리튬 쪽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 히토류 혹은 그 외 금속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이 꽤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로봇이나 엔터가 견고하게 움직임을 유지해주며 코스닥은 빨간불을 일으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나 미중 노이즈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등의 여러 부담 요소는 있으나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은 올라줬고 그 외에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섹터가 상승하며 나름 지수가 선전했던 어제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진영에서도 거의 다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뒤이어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게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이겠고요. 어제 함정남 차장님 두산 테스나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두산 테스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조금 비껴있는 섹터들, 로봇, 엔터, 어제 원전주 일부 등 강세를 기록했죠. 로봇 같은 경우는 정부 AI, 휴머노이드 전략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로봇은 지금 사실 반도체에 살짝 가려있는 듯하지만 거의 6개월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해도 무관할 겁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반도체와 함께 가장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전장에 흔들리나 했더니 또다시 원익홀딩스, 클로버, 하이젠, RNN까지 조금은 뒤처졌던 로봇주들도 같이 데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지금으로서는 로봇주 전체적인 시세 대장은 약간 엔비디아 역할 이슈 때문일까요? 원익홀딩스가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도요. 이제 월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문화 콘텐츠 지원 발언으로 인해서 YG엔터, 하이브 등 어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전주이자 가스터빈 쪽의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호재성 이슈로 또다시 상승했죠. 시가총액 6위권에 안착한 이후에도 계속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77,000원대 정말 자릿수가 바뀌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BHI LNG 발전 설비 계약으로 함께 가는 모습 어제 있기도 했습니다. 자, 미중 갈등이라는 불편함은 있었으나 그래도 희망적인 무언가를 남겨두고 시장은 나름 선전했던 어제였고요. 그 희망적인 내용은 바로 트럼프의 타코가 되겠죠. 미국에서 재무장관의 발언이 속보로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과 예정대로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 결국 하루 정도의 변동을 야기했던 트럼프의 타코 이슈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패권 다툼 경쟁 속에서 쇼티지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부족함이 주는 주가 상승의 미덕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뉴스를 찾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 4개 분야 10년 동안 2,0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국가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죠. 방위, 항공
우주 쪽, 공급망 첨단 제조 쪽, AI 양자 컴퓨팅 쪽, 배터리 포함한 에너지 기술 쪽 관련해서 연결되는 산업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한 뉴스와 더불어 추가된 AI 뉴스들이 여러 종목군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JP모건의 투자 이슈에 반응한 것은 우선은 양자 컴퓨팅 쪽입니다. 리게트 컴퓨팅부터 해서 아르퀴 퀀텀 혹은 디웨이브 퀀텀, 아이온큐 이런 양자 컴퓨팅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경이었죠. 친자보다 양자 이런 증권사 보고서 소개하면서 양자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리게티 같은 경우는 6,6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언제 상용화될지 모른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심으로 양자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 산업의 양자 컴퓨터부터 해서 여러 기술 관련한 스타트업 업체들까지 함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에 대한 얘기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의 특징주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배터리 포함한 에너지 기술 투자 이슈에서도 2차 전지, 히토류 혹은 금속 관련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결국에는 중국의 이런 희귀금속에 대한 공급 관리, 기술 수출 통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자 희귀금속 사업을 하고 있는 고려아얀이라든가 혹은 희귀금속에 이제 막 연결을 찾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 전선 쪽에서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분명한 건 원자재 혹은 희귀금속 관련한 이슈에 시장은 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JP모건은 패권 다툼에 무엇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와 발맞춰서 입장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패권 다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할 것인가를 봐야겠죠. 부족하면 미덕, 쇼티지가 나는 쪽, 동일합니다. 칩이 부족할 것이고 전력이 부족할 것이고 이거 다 가동할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관련한 뉴스 또한 그렇게 밤사이 추가됐습니다.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10기가와트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xAI, 일론 머스크 회사죠. 내년 말 AI 생성 게임을 공개하겠다. 결국 AI 관련한 이런 협력과 공급 계약 뉴스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진영에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일 거고요. 전력 부분도요. 미국 에너지부가 AI를 위한 전례 없는 수요가 전력 부분에서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최근에 이 전력에 대한 쇼티지 얘기를 자주 하고 있죠. 당연히 변압기단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얘기가 블룸에너지로 다시 한번 대두가 되네요. 브룩필드가 블룸에너지에 7조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둘이 AI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수소 연료 전지 SOFC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룸에너지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밤사이 폭등으로 내놨고요. 그 밖에 오클로가 테네시주의 오크리즈 원자로 추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한 JP모건의 투자 이슈와 함께 오클로 이슈까지 더해지며 미국 원전주들도 질주를 했습니다. 결국 칩과 전력, 에너지단의 뉴스가 같이 쏟아지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간 건데요. 리게티 컴퓨팅,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 폭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블룸에너지의 폭등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AI 관련한 쇼티지 찾기에 시장은 집중하는 듯한 시세였습니다. 이러한 뉴욕장의 분위기가 국내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 오픈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증권의 자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픈 AI가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맺었고 오라클과도 협력을 맺었고 그리고 AMD와 협력을 맺었고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와도 협력을 맺었죠. 거기다 추가된 소식이 바로 오늘 나온 겁니다. 이 브로드컴과 10기가와트 AI 칩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오픈 AI와
여러 기업들의 협력 관계 속에서 결국은 AI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러한 기대치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 말씀드렸던 AI 거품론 아직은 아닌가 한 번 더 힘을 싣게 되는지 봐야 될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익 성장의 기반 상승이라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젠슨 왕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투자에 모두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기업들의 수천조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AI 칩과 전력, 로봇 등이 부족하다라며 아직 AI 붐 시작 단계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한 투자 논리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된다면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야 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AI, HBM 등이 끌어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범용 메모리가 밀어주면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훨씬 잘 나오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 2분기 4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실망감을 꽤 안겨줬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이익 10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역대 최초로 10조 전망 반도체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추후에도 실적을 일으켜준다면 이들이 정말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좋은 이익을 뒷받침하는 성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러한 실적 기대감을 많이 선반영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 외 이슈로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외에도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이제 협력 칩 계약 소식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AI 칩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인데 참고용으로 조금 개별주 성격으로 살펴본다면 브로드컴 관련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막 곳곳에서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그네틱스는 브로드컴과 2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맺었던 업체라고 하고요. 브로드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 이력 있는 센서뷰, 브로드컴의 FCBGA 기판을 공급하는 코리아 서킷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한 번씩 검색해봐서 브로드컴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메인 뉴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종목이 연결된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진영의 뉴스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패권 다툼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쇼티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부족함의 미덕을 보여주는 게 가스터빈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스터빈 얘기를 짤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AI 시대 전력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전력이 필요하긴 한데 재생에너지는 불안하고 SMR은 아직 상용화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가스발전의 수요를 주목했었죠. 가스발전의 대표적인 사례, 복합 화력발전, 열 효율이 좋고요. 건설 기간이 빨라서 지금은 빠르게 전력 조달을 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 화력발전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 화력 발전의 1차 발전 과정에 천연가스를 사용하죠. 여기서 가스터빈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발전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HRSG가 증기를 발생시켜서 다시 스팀 터빈을 돌리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을 짚었었던 거죠. 가스터빈이 왜 부족할까요? 1500도, 1700도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오차만 나도 열 효율에는 치명적이고요.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가스터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 국가들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요. 국가로 치면 한 5곳 정도이고요.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혹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정도만
이쪽에 생산 특화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업체에게 이제 가스터빈 2기를 공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죠.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리드 타임은 길어지고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공급의 뉴스를 전하면서 한 손에는 원전, 한 손에는 가스터빈을 쥐고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70%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으로 4% 상승이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함정남 차장님, 작년부터 이제 물리려고 사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가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릿수 바뀌는 것도 기대하고 계신다 하셨죠.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냥 좋은 건 냅둡시다. 보유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쇼티지의 미덕으로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지를 살펴봤고요. 약간의 곁다리로 살펴본다면요. 이런 복합 화력 발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터빈과 배열 회수 보일러가 1대1로 설치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스터빈 수요가 늘면 이쪽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다만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그리 많지 않고 이 HRSG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보다 공급자가 많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터빈은 쇼티지인데 HRSG는 수요가 폭증한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HRSG 같은 경우는 BHI, S&T 에너지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이 갔던 두산 에너빌리티, BHI, 쇼티지의 미덕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스터빈까지 나눠봤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AI라는 중심 안에서 부족한 것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칩이 됐든 변압기가 됐든 아니면 에너지원이 됐든 간에요. 모처럼 에너지원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제 원전 가스터빈 쪽 혹은 SOFC, 블룸에너지가 급등했을 당시에 또 SK 이너틱스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되기도 하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속 AI와 에너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자, 미중 갈등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트럼프의 타코 덕분에요. 그리고 울프 리서치는 트럼프 저가 매수 가능한 신호를 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이 덕분에 뉴욕장은 반등을 줬죠. AI 성장 스토리도 일단 JP모건의 투자와 이제 오픈 AI 브로드컴의 칩 공급 계약 이슈로 인해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JP모건의 국가안보 투자 발표는 AI를 비롯해서 히토류, 양자 등을 자극했고요. 테마로 봤을 때는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양자 쪽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솔리드로 갈지 어디로 갈지 테마에 대한 반응은 시장이 주는 대로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중전에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일각에서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중국 쪽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일정 부분 중국이 살아난다면 중국 관련한 경기 모멘텀을 가지는 소비재들도 한 번은 천천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이 AI죠. AI 학습하고 추론하고 AI 서비스, 그리고 그 AI를 위한 AI 에너지 조달, 전력 혹은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기술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까지 AI의 자극이 이 가운데서 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라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실체가 이제 보이는 반도체나 변압기나 이런 수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측면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금융주들의 실적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일이죠. 금요일에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일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 8시 30분부터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또 시장 속 여러 이슈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얘기들 같이 살펴볼 거니까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엔터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터주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터주들이 잘 갔다가 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이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이제 전일장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엔터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엔터주들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기대감과 실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주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10월 말 예정이 되어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다만 그 기대감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그 우려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억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공백이라는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우리가 딱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가는 조정을 받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안고 급등을 했던 엔터주들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요인들을 먼저 털어내 보면서 앞으로 기대해 봐도 괜찮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의구심입니다. 바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해질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K-팝 그룹의 중국 공연이 실제로 봤더니 대다수 무기한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은 역시 기대감의 영역에서 끝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망했던 것은 맞지만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단발성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한번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두 번째 우려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구심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실적 전망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길래 주가를 억눌렀을까? 살펴본다면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이 살짝은 엇갈립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데 그쳤다라고 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구나, 괜찮네 라고 해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증권가의 코멘트 그리고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시각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 SM 같은 경우 살펴보신다면 공연 그리고 MD 중심의 판매는 호조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앨범 판매량 양호했지만 신인 IP 관련한 초기 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실적의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베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YG까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블랙핑크 월드 투어에 대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MD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북미 쪽에서 MD 구매력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콜라보를 정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엔터사 중에 하나가 바로 YG이기 때문에 MD 매출로 인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엔터주, 이제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가의 분위기가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엔터주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의 의견을 좀 총집합해서 살펴보자면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이런 엔터 4사들 모두 다 주가 상승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 우리에게 실망감을 좀 안겨줬을 수는 있더라도 아직 그 기대감이 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에서 K-팝 공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이제 11월쯤에 2025 마마 어워즈가 진행이 될 건데 그게 홍콩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7년 만에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 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였고 메가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을 텐데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K-팝이라든지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엔터사별 주요 컴백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정말 풍부한 라인업 그리고 컴백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빽빽할 정도로 정말 많더라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NCT 드림, 라이즈, 에스파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연 매출, MD 상품으로 인해서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을 한 내용들인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MD 그리고 저연차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SM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 판매량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SM에서 이 저연차 코어팬 확보 속도가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독보적이라는 점도 짚고 있는 상황 속에 SM이 이러한 점들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엔터사별로 본다면 하이브 그리고 YG가 아마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가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 안에서 BTS, 빅뱅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가 내년 봄에 신보를 발매한 이후에 대규모 투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월드 투어와 앨범 이 효과로 인해서 실적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신인들이 데뷔할 것이고 특히 7팀의 신인이 데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블랙핑크가 3분기부터 대규모 월드 투어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한번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레저의 신보 발매, 베이비몬스터의 북미 추가 공연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티스트 빅뱅 20주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데요. 이제 빅뱅은 명불허전 빅뱅이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상당히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빅뱅이 만약에 콘서트를 진행할 경우에 최소 3,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시각을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높여볼 수 있겠죠.
자, 올해 그리고 내년을 부탁해 증권가의 시각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에 대한 전망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0월이 엔터주들의 반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BTS 그리고 빅뱅이 엔터주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시각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만약에 동시에 활동할 시에는 2026년이 K-팝 산업이 정점을 찍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러한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조금 더 세세한 시각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 효과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영향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리포트가 바로 NH투자증권에서 발행했던 리포트였습니다. 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엔터주들 건강한 조정을 거친 것이고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단계적인 조정 국면을 거친 것이다라는 시각이었고요. 구조적 실적 성장세에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합쳐져서 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두드러질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업종 회복 핵심 촉매제로 작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반등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시각이 나온 만큼 어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챙겨보셔야겠고요. 이제 엔터 4사들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전일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만약에 이미 다 돌파를 하거나 달성을 한 기업이라면 그를 넘어서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봐도 될지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BTS 컴백, 투어, 빅뱅 컴백 이러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하이브 주가가 30% 더 갈 것이다 라고 시각을 제시한 만큼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종목별로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YG를 필두로 해서 엔터사들의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종목들을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각들도 반영해서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오늘을 기준으로 리포트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2,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을 3가지 정도로 짚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서비스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중국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밸류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디어유에 대한 목표 주가 높여 잡았다는 점 그 눈높이도 함께 높여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엔터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 잘 갈 때 좀 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전일장 다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총알을 장전하는 것일지 하반기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브리핑 진행되는 사이에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8시 이전에 역시 좋을 때 조금 더 빨리 내는 건가요? 일단 매출액 86조 기록했어요. 전년 매출 대비 8.7% 증가이고요. 영업이익 시장에서 한 10조 원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을 좀 뛰어넘으면서 12조 1천억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 예상치보다 18% 정도 높게 나온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것이 굳이 세론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어떨지는 좀 이따가 한 20분 후가 되겠네요. 프리마켓의 분위기로 저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에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정규장에서야 사실 하락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선전했던 하락을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잠시 후에 8시 30분에 이제 노근찬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뉴욕에서 들려왔던 소식부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 이 두 분과 함께 명절 이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시장 살펴보죠. 일단 박창윤 대표님, 좀 많이 타셨어요, 그죠? 네. 명절 기간에. 명절 때 열심히 돌아다니고 왔더니 그랬나 봅니다.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좀 열심히 하려는 뭐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어제 그래도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체감 지수는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IT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크게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역시 반도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 1조 원이 넘는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 그리고 반도체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의 힘으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략 후강의 영상이 나타났었죠. 지수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이지만 체감 지수 특히나 코스닥 IT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었다. 거기에 오늘 좀 더 기름을 부어준 게 방금 전에 나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죠. 12조 1천억.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왕좌를 계속 내주고 있었고 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0조 2천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대략 한 11조 초반 이렇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SK하이닉스 3분기 연속 실적 우위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실적으로서 반격을 났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분기 실적이 얼마였죠? 영업이익 4조 6천억. 이번에 무려 12조 1천억. 거의 3배 가까운 이런 실적 성과 이런 부분을 나타냈었고 그동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가 큰 폭으로 되돌아서는 가운데 파운드리의 적자폭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이번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있을 확정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 향후에 이런 오스틴 팹 투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장비 도입 이런 부분이 발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오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징크스였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항상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이런 징크스를 시원하게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집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쪽도 이제 얼만큼 나아지는가, 테슬라, 애플 등의 여러 이슈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모멘텀일 것이고요. 지금은 HBM과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서 개선세를 보여주며 4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습니다. 세론 없이 오늘은 좀 올라주길 바라면서요. 진만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장에 대한 얘기 삼성전자 실적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크 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다행히도 낙폭을 빨리 만회했고요. 사실 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완화된 제스처가 한 10시 정도 나왔으면 저점 매수가 조금 더 윤택하게 좀 됐을 것 같은데 8시 이전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살짝 소화불량이 걸리면서 이제 장 막판에는 끌어올렸으나 그래도 이제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 좀 말씀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1430원대 혹은 1410원대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새로운 수급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섹터 내에서 조금 돌려막는 외국인 수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환율이 좀
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환율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이제 시장 우호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날 하락하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세 가지 포인트인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폭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파운드리 쪽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많이 뽑아내야지만 수율이 올라가고 기술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던 공장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미래의 주가를 조금 이제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전자를 돌파를 하려면 파운드리 쪽의 적자폭 감소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HBM 쪽 매출 증가가 얼만큼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HBM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이닉스의 파이만 조금만 가져와도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는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12조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구형 이제 HBM이 엔비디아의 H20의 수출이 좀 제재가 되게 되면서 이제 좀 상각 처리, 즉 이제 영업이익 손실 처리를 한 부분들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관영된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와 있는 포인트인지는 아마 증권가 리포트를 보고서 조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디램과 낸드 쪽 점유율입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은 수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있던 부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성전자 향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쪽 보시게 되면 DSP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AD 테크놀로지와 가온 칩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투자 기업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FST나 SNS텍 그다음에 YC 정도 세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SNS텍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FST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되 조금 더 EUV에 대한 시장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향 관련주들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혹여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혹은 이제 약간의 기대치를 못 따라오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부장단에 이제 끌어질 수 있을 만한 군집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밸류 체인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양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한 10초 있다가 나가게 되는 하단부의 QR코드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주셨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종목군 또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진만쌤, IST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9월이었죠. AS 좀 해주세요. 네, 일단 IST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HBF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어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생 종목은 굉장히 파이가 엄청나게 큰 돈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럼에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의 지분 일부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T 같은 경우에는 HBF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이제 HBM에서 HBF로 살짝 전환이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 여기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조금 더 높게 보셔서 한 18,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들은 정말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의 개선세가 도드라지는 그런 기업들 나눠서 좀 포트폴리오를 분배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지만 반도체가 아닌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충분히 잘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고 저는 여전히 굳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다른 섹터보다는 80% 정도까지는 반도체를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삼성전자 향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이제 방금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밑에 QR코드 찍고서 들어보시면 제가 좋은 자료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하고 계십니다. 진만쌤의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사실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얘기 주셨었어요. 동진세미캠도 있었고요. 워닝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심텍도 그렇고요.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박장 대표님께서도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지속 긍정이셨어요. 두 분이 같이 매일 반도체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장 대표님 오늘 아직 종목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사도 괜찮은 아니면 갖고 있을 때 만 편이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반도체 종목 3개 정도 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였어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5위권 안에 들어왔었고 이러한 5위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은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그만큼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IT 반도체 쪽에서는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크게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에요. 기존의 TC본더에 이어서 빅다이 본더까지 신규 아이템이 그 효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PER 70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시장에서 말 그대로 독과점적인 위치를 거두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 세미텍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이슈는 하나 세미텍의 수율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지속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여타 반도체 종목들이 최소한 한 7, 80%에서 100% 이상 올라올 때 유독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슬로우 스타터거든요. 늦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으로는 한미반도체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DI예요.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이 종목은 이제 뭐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깔림도 있지만 이쪽이 가져갈 수 있는 쪽이 HBM 폿 쪽으로 들어가는 웨이퍼 버닝 테스터거든요. 이쪽을 경쟁 관계에 있는 쪽이 지금 유닛 테스트하고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은 경쟁 우위 디지털 프론티어의 경쟁 우위가 유닛 테스트 대비해서 강하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닛 테스트 대비해서 DI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가를 보면 반도체 장 속에서 유닛 테스트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DI의 주가 급상승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종목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원익홀딩스. 사실 원익홀딩스는 시장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맞아요. 반도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로봇 쪽으로 네. 같이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와 로봇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이브리드형 종목으로 원익홀딩스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간과를 했던 게 시장이 금리하고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쪽이 전 로봇이었거든요. 사실 바로 실적 시즌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IT 업계의 바이오 같은 느낌이에요. 실적 숫자 상관없어. 우리는 시장의 트렌드와 모멘텀 이 흐름만 따라갈 거야 하는 이러한 흐름이 유동성으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빠지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회사들 원익그룹이잖아요. 말 그대로 원익그룹의 사업 지주회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로봇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서는 원익홀딩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와 DI에서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간 승부사의 느낌으로 원익홀딩스 조정시 매수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로봇의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원익홀딩스인데 사실 반도체와 로봇의 교집합 종목이죠. 자, 그러면 로봇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진만쌤, 로봇은 사실 반년 동안 가장 무탈하게 시세가 순환하며 올라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노란 봉투법 이슈, 뭐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고령화 이런 것 주 4.5일째 뭐 이런 얘기들이 모일 때마다 로봇주의 시세가 되고요. 엔비디아가 뭐 피지컬 AI 뭐 한다더라 하면 또 시세가 되고요. 로봇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사야 돼요? 아니면 다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근데 로봇주들이 밸류체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보시게 되면 신규적으로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라캐스트도 로봇 관련주들로 새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때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20% 정도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뭐 대장주 말씀드리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두 종목이 메인으로 가면서 오히려 좀 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사실상 주가적인 모습 차원에서는 덜 오르는 기업을 찾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영이 여전히 좀 아픈 손가락, 고영과 SPG가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미치고
믿고 환장할 노릇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실적이 조금 찍히는 기업들이 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진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로봇주들을 공략을 하되 좀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 위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스몰캡과 미들캡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관련돼서 이제 고영과 그다음에 SPG 두 종목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아마 새로운 종목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셔야지 덜 손해를 보시고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내에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고영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요. 박창윤 대표님, 로봇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현대차그룹에서 뭐 클로봇 이쪽을 보시는지, 삼성그룹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즘 뭐 스마트 자동화 쪽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뭐 나우 로보틱스 이렇게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에서 앞서 범위가 계속 확장이 네. 되고 있다. 그동안에서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 하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그다음에 따라가는 이런 밸류체인이 있었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클로봇과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이러한 범위가 확산이 나오고 있고 이동형 로봇, 자율주행 로봇 쪽 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AMR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근에 이런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와 함께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뭐 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서는 계속 그 확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실적이나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앞에서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IT 업계의 바이오 같은 느낌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은 로보티즈였어요. 액추에이터 그만큼 로봇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부품 쪽, 뭐 앞서 SPG도 말씀 주셨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런 액추에이터 쪽의 국산화, 특히나 이제 일본 하모닉 감속 기후 국산화 이런 부분에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면서 클로봇과 더불어서 하이젠 RN과 더불어서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장으로서는 역시 로보티즈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 나왔을 때 계속 관심 있게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로봇 관련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게 이 정도 환율에, 이 정도 금리에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가장 빨리 나올까? 로봇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확실하게 붙여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가 기준은 5일선 깨지면 한 절반 팔 것 같고요. 10일선 깨지면 나머지 다 팔 것 같습니다. 즉 종목은 뭐냐? 역시 로보티즈와 클로봇, 하이젠 RNM, T 로보틱스 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전략으로서 5일선 깨지면 절반, 10일선 깨지면 일단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막 사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한 전략에서 일단 언제 잘 팔고 나올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했던 뭐 연초부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 뒤이어서 시세를 급격하게 따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로봇의 순환이 이어지며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언제든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점. 아직 로봇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잘 찍히는 곳이 한 20곳 중에 5곳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차익 실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박창윤 대표님께서는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는 전략도 고민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로봇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3% 넘는 상승으로 93,300원의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어닝 서프라이즈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 역대 최대이고 영업이익도 4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마켓 세론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이런 눈에 보이는 반도체 칩이라는 인프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력 얘기도 많이 해봤고 SOFC 이런 쪽도 해봤는데 요즘에 뭐 에너지단에서 가장 자극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묵직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질주입니다. 가스터빈 얘기 앞서 브리핑으로 자세히 좀 살피긴 했었는데요. 원전과 가스터빈을 다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진만쌤 어떡할까요?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매물대도 뚫어냈고요. 좀 긍정의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민영앵커님이 정리하신 내용을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쇄하셔서 걸어두시고 그거 계속 보셔야지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분들은 아마 진짜 정말 한 2, 3개월 정도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아까 민영앵커님 브리핑한 내용 캡처본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인쇄해서 이제 좀 액자로 좀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 쪽도 괜찮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 부분들은 가스 터빈에 대한 긍정의 시그널이 보여줬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에 대한 매출이 나오려면 사실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쪽이 많은데 실제로 어제 원전 주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어제 올라갔던 포인트들은 원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긍정의 시그널이 보여준 게 맞다라고 보시면서 어제 BHI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가스 터빈 수출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의 BHI까지 밸류 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후발주자로 오르는 게 S&T 에너지와 GNC 에너지가 같은 밸류 체인에서 같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한택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저는 원전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돌려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평가로는 원전주 대신에 에너지 인프라 쪽의 대장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밸류체인상 이제 S&T 에너지와 GNC 에너지가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합 화력 설비 쪽으로는 한택도 보통 후발주자로 이제 뒤에 이어서 많이 오르니까 세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 화력 발전에서는 이제 가스터빈과 이 열 발전 보일러가 1대1로 설치다 보니까 BHI 그리고 S&T 에너지 이런 다른 종목도 얘기 주셨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택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대장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자. 원전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각 사업부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섹터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가야 돼요, 픽으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박창희 대표님, 종목 어떤 거 오늘 보십니까? 결국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빠졌었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럼 언제 파느냐?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업사이클로 초입 국면에서 지금 현재 IT 소부장 지금 당장 숫자는 찍히지 않더라도 이런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 땡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대장주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반도체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보면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러면 최소한 27년 정도의 피크 아웃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반도체 주가는 6개월에서 9개월 선반영해서 땡기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런 부분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는 빠지면 산다. 그럼 어제 빠졌던 종목이 뭐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없으면 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에서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SK 담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대장주 재미없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그러면 반도체 이런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던 종목을 살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지난 6개월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갑자기 20% 급등을 하고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 지난 6개월 전 대비해서 여타 반도체 종목 대비해서 대략 한
다른 종목들이 한 80% 이상, 100% 이상 올라올 때 이 종목은 채 한 3, 40%도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이제 시동을 걸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미반도체가 IT 소부장 내에서 좀 큰 종목 중에서는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반도체 소부장이 뭐가 있을까?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SNS텍, 후성, 미코, 그리고 TFE, 두산, 이스페타시스, 유니테스트 이러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한 달 전 대비해서 수익률 마이너스예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난 한 달간 SK하이닉스 올라온 거 보세요. IT 소부장 내에서 6개월 동안에 꾸준히 올라오다가 한 달 동안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서 유니테스트 빼고는 좀 더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텍, EUB의 이제 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한때는 정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반도체 종목 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진만쌤의 픽은 어떤 걸까요? 저는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만 가져왔고요. 삼성전자 지분투자기업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돌파 나오기 직전에 나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종목명은 LOT팩 데비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에로티 백큐. 네, 원래 정말 이게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LOT 백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 7%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고진공 펌프 기술 보유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면서 고밸류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부러 이제 대체거래소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시초가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이 종목 뭐 장거리 종목보다는 요 한 주 정도 추가적인 혹은 이제 오늘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베로티브의 규모에 대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지금 이제 나가고 있죠. 하단부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소통 창고로 이동하셔서 제 자료와 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MK전자도 얘기해 주셨었고 금 관련주도 한번 IT생 글로벌인가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네. 보유자분들 짧게 한 줄로 전략 주시면. 일단 MK전자는 사실 준비해온 종목은 아닌데 민영 앵커님이 물어보셔서 갑자기 그냥 원래 저렇게 보고 있었던 거 이야기 드렸었는데 꽤나 상승률이 그날 급등이 굉장히 나왔는데 아마 이 종목은 한 15,000원까지 추가적인 밸류 값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PS가 1배수에 근접한 종목군들 제가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비슷한 예로 심텍과 MK전자 두 종목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IT생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금값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거래소 관련주로 IT생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0% 이상 정도 기대 수익률을 높여 잡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분명히 시장에서 덜 손해보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제 뷰와 시장 이야기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 종목까지 살펴봤고 박창윤 대표님 정말 1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반도체 AI 얘기만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중에 또 다른 것도 하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주말에 저희 에스모 시작돼요. 리가캠이나 보로노 이런 쪽은 미리 체크해둘 필요 없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종목 흐름을 보시면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한 달 전에 사가지고요. 보통 이런 에스모 그러니까 어떤 학회 일정이 시작되기 보통 한 일주일 전이나 3일 전부터 매도하는 이런 공세 흐름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 이런 빅파마 미팅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들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지금 현재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리가캠이라든지 보로노이 가지고 계시면 빅파마의 협상 이후에 긍정적인 소식을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지만 신규 접근에서 여기에 뭐 나오니까 지금 사자는 약간은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정을 두고 대응보다는 시장의 주류에 편승해서 꾸준히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만쌤 얘기해 주신 고영 간다 이런 얘기들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중간중간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과 즉석의 질문들을 소화해 가면서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